참석할까요? 아, 네, 좋습니다. 야, 일단 귀한 발걸음 너무나 감사합니다. 제가 데뷔한 지 22년 만에 드디어 정규 앨범 1집 아이노로 들고 나오게 된 동방신기 윤호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부터 착석해서 이야기를 네.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말씀을 주신 대로 정규 1집은 2023년 8월 세 번째 미니 앨범 리얼리티 쇼 이후 약 2년 만에 발표하는 솔로 앨범입니다. 네. 그런데 그 사이에 정말 많은 일들이 또 있었습니다. 네. 동방신기의 한국과 일본 데뷔 20주년을 맞이하셨고 또 디즈니 플러스 오리지널 시리즈 파인 촌뜨기들에서 그 벌구라는 캐릭터로 또 네, 맞습니다. 배우 정윤호의 또 새로운 지평을 또 보여주셨죠. 그리고 또 대한민국 대중문화예술상 대통령 표창까지 정말 축하할 일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많이 축하를 했었는데 그동안 이렇게 오랜만에 또 축하를 받으니까 정말 기분이 좋네요. 네. 네. 그럼 약간 그거를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저도 또 최근에는 또 많은 분들이 그 네 번째 레슨을 또 많이 또 기다리고 계십니다. 네. 자, 그래서 오랜만에 이렇게 솔로 아티스트로서 컴백하는 소감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이렇게 또 기분 좋은 소식들로 인사를 드리면서 앨범을 준비를 해봤고요. 뭐든지 첫 번째라는 거는 참 많이 설레는 것 같습니다. 또 많은 분들께서 야, 드디어 네 번째 레슨 나오는 거야? 라고 이렇게 말씀들을 주위 분들이 많이 해주셔서 그걸 좀 인용해서 인사를 드리자면 드디어 네 번째 레슨 페이크 앤 다큐 비교해서 듣기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저희 페이크 앤 다큐가 들어간 앨범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그 정규 1집 명을 보면은 I know, 그러니까 앨범 명부터 나가 많이 들어간 것 같더라고요. 자, 어떤 앨범인지 또 소개를 부탁드릴게요. 네, 이 앨범은 말 그대로 저에 관한 이야기를 있는 그대로 표현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대중분들이 바라보시는 저의 모습을 이제 아티스트 윤호라고 한다면 또 제가 바라보는 또 대중분들의 생각 그리고 제가 제 자신을 또 들여다보는 고충적인 그런 많은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아티스트로서. 그래서 그런 게 다큐멘터리지 않을까 해서 그 부분을 두 부분을 이렇게 페어링 시키고 그 두 모습조차가 완벽한 나의 모습이지 않나 생각을 해서 한번 기획을 해봤습니다. 네. 그럼 아티스트로서의 모습은 페이크 부분이 좀 있고요. 네. 그리고 인간 정윤호는 좀 다큐. 네, 맞습니다. 요거를 녹여냈다. 그럼 이번 앨범에 총 몇 곡이 수록되어 있죠? 총 10트랙이 수록이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인트로부터 시작을 해서 그다음에 페이크 버전의 트랙이 준비되어 있고 다큐멘터리의 트랙이 준비되어 있고 그다음에 마지막에는 아우트로로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 앨범이 좀 특별한 게 곡의 가사적으로도 이게 다 페어링이 되어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뭐 이제까지 20년 이상 저희가 많은 모습들을 보여드렸었는데 현재로서는 대중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거는 아티스트 본인의 이야기가 참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과연 나는 어떠한 메시지를 던질 수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항상 많은 분들 그리고 또 팬 여러분들께서도 윤호의 되게 밝고 건강한 모습을 좋아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페이크라고 한다면 그 모습을 나타내기까지 뒤에서 얼마나 무대에 의한 고충이나 고민들이 있었을까라는 거를 지금 정도면 솔직하게 이야기할 수 있고 책임을 질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그럼 페이크는 조금 더 느낌을 표현하자면 약간 좀 파스텔 톤이 어울리는 통통 튀고 약간 화려하고 또 대중분들께 약간 메시지를 던질 수 있는 것 같아요. 기분 좋은 긍정적인 에너지를. 근데 반대로 다큐멘터리는 본인 자기 자신에게 이야기를 하고 또 경험을 통해서 제가 느껴왔었던 좀 더 정윤호에 관한 이야기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팬분들은 이걸 들으면서 이게 페이크일까 이게 다큐일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좀 듣는 그런 재미도 있겠네요. 네.
이렇게 골라보는 재미가 있고 골라 먹는 재미가 있고 골라 듣는 재미가 있는 트랙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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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그 설렘이 많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빨리 공개를 네. 하고 싶으신 것 같은데 그 말씀하신 것처럼 골라 듣는 재미가 있다라는 거는 총 10곡이 또 수록이 되어 있다는 거, 총 많은 곡이 또 수록이 된 네. 거잖아요. 네. 정규 앨범이니만큼. 네. 녹음 과정은 어떠셨어요? 안 힘드셨나요? 이게 아까 좋은 소식으로 인사를 드렸다 했는데 마침 저희가 그때 20주년 일본에서 20주년 좋은 콘서트를 하면서 녹음을 시작을 했었어요. 그리고 파인 홍보 활동하면서도 계속 녹음을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체력적으로는 어떤 부분에서는 좀 피곤한 부분도 있었지만은 첫 번째 앨범이 주는 그 힘이 있잖아요. 네. 그에 대한 두근거림과 설레임으로 계속 그 전부터 기획해 왔던 거를 과연 어떻게 받아들여 주실까에 대한 그런 감정들이 만감이 교차하니까 다 이겨내게 되더라고요. 예. 지금도 되게 많이 설레고요. 예. 생각보다 기자님 분들이 많이 오주셔가지고 지금 신이 났습니다. 네. 네. 그런데 그 여러 가지를 병행하면서 이번 앨범을 또 준비하셨다고 하셨잖아요. 네네네. 그런데 최근에 또 정말 많은 화제를 모았던 그 벌국 캐릭터, 네, 파인에서의 벌국 캐릭터랑 또 이 앨범에서 보여주는 그 아티스트적인 뭐 윤호윤호 내지는 정윤호님의 모습과는 또 다른 것 같아서 이렇게 넘어오는 게 쉽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네, 넘어오는데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어떤 솔직히. 부분에서 조금 어려우셨나요? 이게 아무래도 그 인물로 좀 꽤 오랜 시간 동안 인사를 드리고 살아왔다 보니까 그런 행동, 걸음걸이, 그 다음에 특히 이제 사투리가 평상시에도 많이 쓰게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뭐 어디 갔는데 왔냐, 약간 저도 모르게 이렇고 녹음을 하다가도 네. 사투리로 녹음을 하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을 했어요. 네. 지금도 약간 어미가 아직 남겨져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참 그런 부분들이 좀 재밌으면서 작업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오히려. 네. 네. 정말 열정과 아이덴티티가 고스란히 담긴 그런 앨범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이번 앨범의 수록곡 3곡의 하이라이트 음원을 듣고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가져볼 텐데요. 자, 이번 앨범은 시작과 끝을 장식하는 인트로곡과 아우트로곡이 특히 인상적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앨범의 첫 번째 트랙 먼저 만나보려고 하는데요. 인트로곡 Set in Stone 음원 주세요. 네. 이 곡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트로 곡이다 보니까 뭐 가사를 방금 들었던 여기 많은 기자님 분들은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자기 인생에 있어서 확실한 신념을 가지고 그다음에 어떤 흔들릴 일이 있어도 자기가 그 키를 잡고 닻을 올려서 나아가자라는 저의 좀 굳은 의지가 담겨져 있어요. 이 앨범이 어떻게 보면 맨 처음에 서막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서막 자체를 제일 나답게 표현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제일 나다운 건 뭘까라고 보니까 가사 내용과 이런 거는 좀 신념이 들어가고 철학적인 부분이 조금은 들어가지만은 반대로 음악적인 부분은 페이크적인 요소가 있었어요. 그래서 좀 더 통통 튀고 과거에 또 마이클 잭슨의 제가 또 팬으로서 그런 비트들이 느껴질 수 있는 부분들을 살려서 페이크의 부분과 다큐멘터리의 부분의 좋은 점들을 녹여서 인트로로 삼아봤습니다. 네. 이 곡은 사실 뮤직비디오를 또 미리 공개를 하셨잖아요. 뭐 네. 특별한 이유가 있으셨을까요? 제가 그동안 이제 세계의 각지에 계신 팬 여러분들이 항상 왜 우리는 보러 안 와요? 라고 이런 게 뭐 많은 SNS에서 확인을 했었어요. 그게 항상 좀 아쉽고 되게 그랬었는데 제가 여행을 가거나 또 공연 때문에 갈 일이 있으면 그런 부분들을 거기서 느꼈던 문화의 되게 좋은 부분들을 팬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라고 해서 브이로그식으로 제가 찍어 놓은 거거든요. 네, 찍어 놓은 거를 이렇게 다시 이렇게 편집을 해가지고 제가 물론 지금은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지만 또 음악적으로는 세계 어느 나라를 가도 이어져 있습니다. 곧 인사드리겠습니다 라는 신호탄 같은 거였거든요. 네.
그런 의미가 또 있었군요. 네. 자, 일단 강렬한 인트로곡 세린스톤 들어봤고요. 자, 인트로곡 들었으니까 또 아우트로곡 한번 들어봐야겠죠. 네. 네. 자, 아우트로곡 26 음원 주세요. 오, 네. 확실히 딱 들어도 인트로곡과는 분위기가 다릅니다. 네, 다르죠. 네, 어떤 곡인가요, 이 곡은? 아우트로 곡인데 뉴잭스윙 장르의 곡이에요. 제목은 26 Take Off라는 부제를 갖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왜 26을 할까? 또 뭔가를 새롭게 시작하는 거야라고 말씀들을 해주실 것 같은데 제가 생일이 2월 6일생인 거거든요. 그래서 숫자 2와 6을 합치면서 이 앨범이 진짜로 본연의 저의 모습입니다라는 거를 좀 남기고 싶었었어요. 참고로 제가 좀 숫자 2하고 6이 되게 인연이 깊은데 제가 생일이 2월 6일생입니다. 네, 여기까지는 괜찮으시죠? 네네. 근데 동방신기 데뷔 날이 12월 26일입니다. 오. 네. 네. 여기까지도 뭐 그러려니 하실 수 있어요. 또 근데 있나요? 네. 네, 제가 지금은 사단이 이제 합병이 돼서 그런데 제가 군대를 갔었을 때 제 사단이 26사단이었습니다. 와. 여기까지도 흔치 네. 않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게 이제 거짓말이 아니라 제가 나중에 뭐 또 뭐 떼어봐서 보여드릴 수 있겠지만 제가 태어났을 때 몸무게 키로가 2.6kg였어요. 네. 그만큼 숫자 2하고 6이 마지막은 좀 무리를 했을 수도 있겠지만 근데 그만큼의 2하고 6이 제 인생에서 되게 많은 거를 내포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완전한 나로서 이 뉴잭스윙이라는 장르가 제가 중학교 때 SM 연습생에 들어가기 전에 한참 유행했던 장르였고 또 뭐 듀스 선배님들 그때 당시에 뭐 이현도 선배님 엄청난 이런 곡들이 유행했었잖아요. 그분들을 보면서 저도 가수를 꿈꿔왔던 부분도 있었고 만화책도 그때 당시에 힙합이라는 만화책도 있었고 그러니까 제가 이번에 이렇게 문구가 아이노우에서 K가 약간 원킥을 하고 있는 네. 느낌이잖아요. 맨 처음에 제가 춤을 시작했던 계기 이 모든 거를 내포해서 마지막 트랙 26 그리고 또 저는 또다시 26 하겠습니다라는 의미로 이렇게 해봤습니다. 네. 26 비행기 저는 그 뜻인 줄 알았는데 그 뜻도 맞아요. 그 뜻도 네, 있어요? 그런 네. 모든 거를 담아서 또 다른 곳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정말 많은 의미가 담겨 있는 26 Take Off 이렇게 아우트로 곡 들어봤고요. 자, 여기서 이렇게 두 곡 들어봤는데 마지막 수록곡 하나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워터폴즈 음원 주세요. You think I'm crazy out of my mind. 오, 네. 이게 개인적으로 좀 더 길게 나왔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는데 네. 오늘 6시에. 네. 그렇죠. 6시에. 네. 다 공개하면 안 네, 되는구나. 6시에. 네. 네. 그런데 살짝 들어보니까 윤호인호 씨 말고 또 다른 분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던데요? 그렇죠. 네. 이 곡은 워터펄스라는 곡인데 이 곡은 퓨처링이 엑소의 카이 씨세요. 네. 그래서 카이님이랑 윤호랑 카이가 같이 만났다고? 또 엄청난 뭔가의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거 아니야? 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첫 번째는 둘 다 약간 퍼포머의 이미지가 강했잖아요. 네. 이번엔 페이크 앤 다큐이기 때문에 좀 더 보컬적인 부분으로 인사를 드린 게 맞겠다 싶었었어요. 그게 또 재밌겠다. 그 카이 씨가 목소리가 굉장한 또 가성을 할 때 미성이고 이쁘더라고요. 그래서 왠지 2000년대 때 유행했던 약간 R&B 장르를 좀 가져와서 카이랑 제가 저희들만의 식으로 약간 입힌다면 되게 근사한 곡이 되겠다 싶고 이 곡의 가사가 또 흘러가는 대로 내려놓을 줄도 알아야 된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이 곡이 또 프리미엄이라는 곡이 있거든요. 저희 곡 중에 그거는 또 아이들의 민니 씨가 피처링을 해주셔서 둘이 페어링이 되는 의미를 두고 있어서 비교하시면서 네. 들으시면 이거 재밌다라고
생각이 드실 겁니다. 네, 네. 워터폴즈랑 프리미엄 이렇게 두 네. 곡이 지금 페어링이 되어 네. 있고, 네, 피처링. 여자 남자분이 비천을 하셨고, 네. 근데 뭐 언급을 좀 하시긴 하셨지만 그 보컬적인 부분을 드러내고 싶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그래도 사실 유노 씨와 또 카이 씨 하면은 또 SM 대표 퍼포머인 거는 네. 사실 부인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네. 좀 퍼포먼스적인 부분에서 좀 기대를 할 만한 좀 그런 포인트들이 있을까요? 제가 네. 그 퓨처링에 또 카이를 이렇게 같이 부탁을 드렸던 이유가 그냥 이렇게 음악만 들려드리는 성격은 아니라서 제가 뭔가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네. 예, 네, 그거를 무대에서 보여드릴 것 같고, 뭐 정확하게는 또 시일 내에 좋은 소식으로 인사를 따로 드리겠습니다. 네. 네,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수록곡만 들어봐도 정말 한 곡 한 곡 정말 특별하고 또 공을 많이 들이신 앨범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이번 정규 앨범은 방금 들어본 곡들을 포함해서 총 10곡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오후 6시에 전곡 음원이 공개되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기자님들께서 가장 궁금해하고 계실 타이틀곡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타이틀곡 스트레치. 네. 네. 어떤 곡인가요? 뭐 곡 장르는 뭐 신디사이저의 팝 장르로서 제가 그 동방신기를 할 때 베이스 담당이었었어요. 아카펠라 댄스 그룹으로 했을 때 그때 그래서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서 베이스가 매력적인 곡을 찾아야 되겠다. 보컬적인 것도. 예. 그래서 그런 베이스가 뭔가 매력적이게 나타낼 수 있는 부분을 곡을 찾다 보니까 스트레치 곡을 타이틀로 하는 게 맞겠다 싶었고요. 네. 그다음에 바디랭귀지라는 곡과 제일 극명하게 나뉘면서 뭐 퍼포먼스 스타일도 그렇고 곡 스타일도 그렇고 가사 같은 경우에는 서로 두 단어들이 똑같은 단어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마치 페어링이 된다고 네. 표현을 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곡을 만약에 보시면은 윤호가 SMP를 가지고도 진화를 시키고 있네 라는 이야기를 좀 느끼시게 될 겁니다. 그 부분에서도 좀 또 자부심 느끼게끔 안무도 많이 수정을 해서 또 여러분들이 제가 또 그런 밈으로 또 인사를 드린 적이 많았었던 것 같은데 밈으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이런 스트레치 동작을 이용해서 안무를 좀 구상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무대에서 좀 재밌게 볼 수 있겠다 라는 포인트를 좀 잘 적어주십시오. 네, 잘 부탁드립니다. 네. 그 보디랭귀지는 사실 미리 공개를 또 하셨잖아요. 네. 네, 그 부분이 이제 페이크고 이번에 이제 공개될 또 더블 타이틀곡 중 하나인 스트레치가 또 다큐 부분인 네, 맞습니다. 거죠. 네. 그러면은 보디랭귀지에선 조금 더 통통 튀는 모습을 보여줬다면은 이번 스트레치에서는 또 어떤 퍼포먼스를 기대를 하면 좋을까요? 퍼포먼스뿐만 아니라 음악, 가사, 그다음에 뭐 오늘 공개되는 뮤직비디오까지 둘이 페어링이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시각적으로 보고 청각적으로 느끼고 특유의 스산함도 있거든요. 네. 네, 근데 그런 부분들이 내면에 무대 내면의 아티스트들이 그 3분을 위해서 어떠한 고민을 하고 고충이 담겨 있고 때로는 좀 이런 화려한 조명 안에서 이야기를 하지만은 또 그런 부분에서 큰 용기가 필요하다라는 모든 고민들이 담긴 그럼 타이틀 곡입니다. 네. 뮤직비디오들끼리도 연결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네, 뭐 여기 계신 기자님들뿐만 아니라 지금 시청하고 계신 또 구독하고 계신 모든 분들한테 여쭤보고 싶은 게 저희 뮤직비디오의 마지막 장면이 제가 삽을 파고 있어요. 근데 그 삽을 팔 때 갑자기 분위기가 밝은 부분에서 어두운 부분으로 바뀝니다. 네, 그러다가 다시 밝은 부분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그때 많은 분들이 저도 댓글을 확인했는데 갑자기 스릴러물? 이거 뭐지? 했는데 그 어두운 부분이 사실은 스트레치의 뮤직비디오 장면입니다. 약간 첫 장면이 그럼 그걸로 시작을 하나요? 그렇겠죠. 페어링이 되려면. 페어링이 되려면. 그래서 뭔가 이 두 곡을 이렇게 비교하면서 듣고 또 두 곡을 다시 한번 보시면서 다시 들으시면은 좀 재밌으실 것 같고요. 네. 네.
네. 마치 약간 루프가 된다는 느낌?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스트레치 뮤직비디오가 더욱더 궁금해집니다. 자, 그래서 지금 바로 이번 앨범의 타이틀곡 스트레치 뮤직비디오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자, 뮤직비디오는 아직 공개 전에 가편이어서 사진 및 영상 촬영, SNS, 네, 그 보디랭귀지와 연결되는 부분이 있어서 네. 확실히 이제 공개가 되면 여러 번 봐야 될 것 같은 뮤직비디오입니다. 네. 네, 이게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뭐 이번 앨범도 다 그런 건데 한 주제를 가지고 똑같은 이야기를 가지고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다 사람마다 해석이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관점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앨범도 그렇고 뮤직비디오도 그렇고 그런 부분에서 자기라면 과연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관점에서 볼 건지에 대한 거를 좀 가지고 봐주시면 좀 재밌게 이야기가 풀어나갈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기자님들도 질문이 많으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부터 기자님들의 질문에 답하는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문이 있으신 기자님들께서는 손을 들어주시면은 마이크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 부탁드립니다. 네, 역주행을 할 때 어떤 심경이셨고 그게 이제 이번 앨범을 준비하면서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질문은 최근에 이제 대중문화예술상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하신 점이 좀 인상 깊었는데요. K-pop 산업의 이제 발전에 좀 기여를 했다 이런 부분을 인정받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가수 스스로는 어떤 의미로 느끼고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먼저 그 K-pop 산업에 있어서 동방신기가 또 이렇게 좋은 상을 받게 돼가지고 또 표창도 받게 돼서 그동안 해왔던 게 이런 식으로 많은 또 보람을 느끼게 해주는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 안에서 참 운이 좋게 저희 팀 같은 경우에는 테이프 세대부터 시작을 해서 많은 것들이 다 지나가고 CD가 지나가고 지금은 현재는 데이터까지 다 경험할 수 있는 세대의 아티스트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아직도 현역으로서 인사를 드릴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하게 생각이 들고요. 또 동방신기뿐만 아니라 또 많은 후배님들이 또 저희를 그래도 좋은 선배 그리고 롤 모델이라고 말을 해준 이유에 대해서가 다 이어질 수 있게끔 또 이렇게 좋은 의미로 다 모두가 바라봐 주셨지 않았을까 하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도 저 멤버 중에 한 명은 이렇게 대놓고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서 네, 이야기를 했고요. 네. 네, 그 다음에 땡큐가 제 생각보다 너무나 사랑을 받게 됐었어요. 그러니까 좋은 곡이 정말 중요하구나. 사실 땡큐라는 게 어떤 밈으로 시작한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놀리려고 시작하는 부분도 있고 다 그런 거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유쾌하게 풀어가느냐가 더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뭐 잘 넘어갈 수 있게 그리고 그런 거를 잘 풀어나갈 수 있게 많은 분들께서 도와주시고 아껴주셔서 저도 재밌게 봤습니다. 사실 저는 그때 뭐 19세 뮤비 이러고 되게 영화처럼 보이고 네. 그다음에 철학적인 말로 이야기를 풀어나가고 되게 열심히 했는데 이게 또 이렇게 희화되면서 많은 분들께 저 초등학생 조카가 있는데 땡큐 삼촌이라 하더라고요. 예. 그리고 어딜 가면은 땡큐 형이다 약간 레슨 형이다 레슨 삼촌이다 이렇게 또 하나의 닉네임이 지어진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함을 느끼고요. 그 다음에 그 시작이 제가 알기로는 룩삼이라는 친구 때문에 시작을 했거든요. 네. 카메라 여기 보면 룩삼 분에게 너무 감사하다고 네, 이렇게 전하고 싶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다음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손 들어주시면 네 마이크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한국일보 홍유미입니다. 네. 컴백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세 가지 질문 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첫 정규를 22년 만에 발매하시게 됐잖아요. 네. 사실 이게 뭐 솔로 활동 기간이 있었다 조금 더 짧다고 하더라도 꽤 오랜 시간이 걸린 편이신데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린 이유가 일단 제일 궁금했고요. 그 첫 정규로서 가장 아티스트로서도 보여주고 싶으신 부분이 확실했을 것 같아요. 좀 어떤 부분을 많이 대중들에게 어필하고 싶으셨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2주년 정말 긴 시간 동안 활동하시면서 이 일을 계속 이끌어올 수 있었던 원동력 같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세 가지의 질문. 야, 감사합니다. 하나씩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22년 만에 첫 정규 앨범을 내는 이유는 타이밍으로는 사실 더 일찍 냈었으면 좋았겠죠. 인기도 더 많았을 수도 있고 또 뭔가 마음이 더 젊을 때 뭔가 새로운 시도를 할 수 있고 근데 저는 반대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지금이니까 지금의 내 모습 그대로 인사를 드릴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니까 요새 시대가 좀 저는 변화한다고 생각을 해요. 요새는 자기 생각이 들어가고 자기 이야기를 통해서 들어가야지 많은 또 관객분들뿐만 아니라 공감이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동안에 저는 노래도 사실은 맨 처음에 노래 파트가 제일 많이 없었던 멤버였었고 근데 어느 순간 솔로로 인사를 드릴 만큼 노래적인 그런 레인지도 많이 점점 넓어지게 됐고 또 무대에 대한 고충과 고민들도 생각이 자리 잡히는 데까지 꽤 시간이 걸렸고 또 경험들도 저 같은 경우도 좀 뭐가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또 받아들이고 넘어갈 수 있게 된 지금이 제일 맞지 않을까? 웃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 웃으면서 저라는 사람에 대한 거를 앨범에 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지금에 내서 너무 감사하다고 저는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하나 질문이 뭐였죠? 일단은 22주년 동안 이렇게 한결같이 네, 아. 보여줬던 원동력에 대해서도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는 호기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근에도 뭐 어제도 이제 앨범에 대해서 전시회를 했거든요. 그동안 느껴왔던 것들을 가지고 사진전과 전시회를 해서 또 지인분들도 많이 축하를 해주셨어요. 근데 그럼 첫 번째 호기심은 내가 여기서 그냥 만족할까? 아니면은 뭔가 또 새로운 걸 향해서 찾아 나가 볼까에 대한 호기심이 저를 많이 움직이게끔 해줬고 그 호기심이 발생이 될 수 있는 거는 역시 팬 여러분들의 힘인 것 같아요. 예. 항상 무대에서 그 무대에 오실 때 한 분 한 분이 여러 사연이 있어서 오시거든요. 근데 그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또 그분들하고 소통하고 하다 보니까 정말 더 많은 걸 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네, 질문 답변 감사드립니다. 자, 다음 질문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손을 들어주시면 마이크를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뉴스원 고승아 기자라고 합니다. 우선 컴백 오랜만에 하신 거 축하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아까 좀 질문과 이어질 수 있겠지만 네. 파인으로 올해 너무 연기력도 인정받고 또 레슨밈 열풍도 불었는데 좀 스스로 생각하시기에 22년 동안 이렇게 뜨거운 좀 화제성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이 좀 스스로 무엇이라 생각하는지도 궁금하고요. 그리고 또 이제 기세를 이어서 올해 마지막을 이 앨범으로 장식하게 됐으니까 좀 이 앨범으로 어떤 모습 보여주고 싶고 올해 어떻게 마무리하고 싶은지도 궁금합니다. 네. 뭐 잘 될 수 있는 비결 뭐 이런 것들을 물어보신다면 사실은 저는 그런 거에 약간 취하는 편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저는 제 페이스대로 꾸준히 갔던 것 같아요. 때론 결과가 안 나오더라도 지금 타이밍이 아니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뭐 이게 또 너무 또 레슨과 연결이 될까 봐 두렵긴 한데 그냥 버티고 또 버텼던 것 같아요. 좋은 의미로. 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또 타이밍을 만나서 기회가 생겨서 이렇게 인사를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생겼던 것 같고 그 다음에는 이번 활동은 제가 좀 올해가 저한테 좀 축하할 일도 많고 바빴던 한 해였는데 마지막은 본연의 모습 아티스트로 인사를 드리고 싶었어요. 물론 예전부터 계속 그래왔지만 뭔가 마무리를 딱 정확하게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예전부터 계속 했거든요. 뭐 그룹이나
뭐 본인 혼자 솔로 활동이나. 근데 준비 과정은 조금 바트한 부분도 있어요. 근데 기획 자체는 예전에 군대 때부터 기획을 했던 거기 때문에 이것도 네. 또 이 부분들이 또 다음에 제가 언젠간 공연을 하게 되거나 그런 부분들에 또 좋은 키워드가 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네. 그런 호기심들 다 질문과 비슷한 이야기 답을 하게 되는데 그런 원동력을 하게끔 해주는 게 뭐 팬 여러분들이죠. 네. 그리고 오늘 이렇게 호흡하고 이렇게 기자님들 뵙잖아요. 그러면은 전 집에 가서 또 느낀 점을 이렇게 일기장이나 메모장에 적어요. 그게 또 새로운 앨범의 형태가 돼요. 밑바탕이 되는군요. 네. 왜냐면 이 이야기를 꼭 해드리고 싶었던 게 혹시 제 리얼리티 쇼 앨범 저번에 혹시 오셨던 분 계세요? 네. 제가 그때 뮤직비디오를 영화처럼 길게 롱폼을 보여드리고 다음 컨셉은 페이크 앤 다큐입니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네. 그때 저희 회사 식구분들은 다 벙쪘거든요. 그때 이미 스포를 좀 네, 하신 거네요. 약간 네. 마치 I'm Iron Man 이런 것처럼 마지막엔 다음에는 페이크 앤 다큐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때부터 사실 저는 리얼리티 쇼를 준비했을 때부터 이 앨범은 이미 마음속에 생각을 하고 있었어가지고 예. 네, 좀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준비를 또 하시고 또 네. 꾸준히 또 노력을 하신 것 같습니다. 화제성 유지를 어떻게 하냐고 질문을 주셨는데 이 말씀 한마디 한마디에서 나오는 그 태도가 또 그 답이 된 것 같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네, 자 다음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손 들어주시면 네, 마이크 전달. 아까 기자님이 가장 중점을 둔 부분을 말씀 주셨는데 답을 안 주셔가지고 어떤 화제성? 아티스트로서 보여주고 싶었던 아티스트? 정규에 중점을 둔 부분.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진정성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통 약간 화려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화려한 이야기도 하되 저에 대한 딥한 얘기도 마치 꺼낼 수 있는 근데 그 안에서의 그런 밸런스를 잡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좀 중점에 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떠한 주제냐에 따라서 어떠한 관점을 가지고 보느냐에 따라서 음악과 모든 것들은 다 다르게 해석이 된다라는 거를 지금에서야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네. 그 부분에 중점을 두고 네, 첫 정규 앨범을 준비를 하셨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다음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이크 전달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헤럴드바 박사연 기자라고 하고요. 네네. 우선 컴백 축하드립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이번 앨범에 엑소 카이 씨와 아이들 민니 씨가 피처링에 참여했는데요. 좀 후배 아티스트와 작업이 끊이질 않는 비결과 그리고 작업 비하인드가 있다면 무엇일지 궁금하고요. 또 다음에 같이 해보고 싶은 후배 아티스트가 있다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일단 카이 씨하고 작업을 할 때는 카이 씨가 이렇게 욕심이 많은 친구인지 몰랐어요. 네. 그러니까 노래 같은 경우에도 목소리가 정말 매력적인 미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특히 가성을 쓸 때. 근데 테이크를 여러 번을 계속 하더라고요. 그리고 일부러 제가 노래 파트를 좀 일부러 어려운 파트를 줬어요. 왜냐면 그걸 해냈을 때 많은 팬 여러분들께서 카이의 매력을 또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해서 아무래도 퍼포머가 강한 친구다 보니까 근데 제가 알고 있는 카이의 매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약간 선배로서 또 이런 부분들을 좀 추천해 드린다면 또 엑소 팬 여러분도 좋아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알기로는 카이가 MBTI가 I거든요. 네. 네. 근데 너무나 적극적으로 또 열심히 하고 예, 형, 저는 더 할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줘서 되게 수월하게 녹음을 했었어요. 그 민니 씨 같은 경우에는 외국어에 이런 게 과연 민니 씨가 특유의 가지고 있는 목소리가 좀 어두움이 있어요. 목소리가. 근데 프리미엄은 되게 밝아야 되는 곡이거든요.
근데 민니 씨의 그런 독특한 목소리로 인해서 더욱더 프리미엄이 고급져져가지고 그다음에 밝은 느낌이 너무 많이 나는 거예요. 네. 예, 거기에 나온 나레이션 구간도 있는데 예, 특유의 애교가 너무 많으셔서 그리고 민니 씨한테 요새 중요한 사진 잘 찍는 방법들을 좀 많이 배웠습니다. 제가 맨날 엄지 아니면 V밖에 없었거든요. 뭘 어떤 네. 또 새로운 포즈를 예, 뭐 고양이 이런 것도 있고 네네. 예, 무슨 리본 하트도 있고 예. 근데 이렇게 편하게 대해주시니까 또 많은 후배분들이 같이 또 작업을 하고 싶어 하시는 걸까요? 비결이 뭘까요? 아니, 비결보다도 좀 그런 호기심 궁금증인 것 같아요. 둘이 만약에 만나게 되면 과연 어떤 음악이 나올까? 예,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저는 후배들을 봤을 때 또 선배님들을 뵀을 때 딱 떠오르는 그런 단어나 색깔이나 무슨 한 가지 키워드만 있다면 그거 가지고 이제 앨범 작업을 좀 들어가는 편이라서 예. 근데 이번에는 이번 정규 아이노하고 제일 어울릴 만한 아티스트가 민니 씨랑 카이 씨라고 생각을 했어가지고 예, 작업했고요. 네. 나중에는 네. 제가 최근에 배진영 씨를 보면서 좀 멋지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아마 솔로로 아마 처음 냈을 거예요. 네. 근데 그만큼 되게 열심히 하면서 아이 같았던 그 배진영 씨의 모습이 몸도 멋있게 만들고 스타일리시해지면서 이렇게 남자가 되었던 모습을 매번 무대마다 다르게 표현하는 게 되게 멋있다. 조만간 연락을 언젠가는 한번 그런 요소를 할 것 같고 네. 개인적인 욕심으로는 언젠가 진짜 여러분들이 좀 궁금해하시는 비선배님하고도 약간 네, 진짜 후배는 멋있게 아니지만 네, 네, 그죠? 비선배님하고도 멋있게 한번 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두 분을 또 샤웃아웃을 또 해주셨습니다. 네, 자 다음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JTBC 엔터뉴스 김선우 기자입니다. 네. 컴백 축하드리고요. 감사합니다. 네, 질문 두 가지 드릴 건데 오늘 말씀 듣다 보니까 진심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앨범에 대한. 그리고 열심히 했습니다. 네, 그리고 티저 공개됐을 때부터 사실 반응이 되게 좋더라고요. 뭐 감다살이란 말도 있었고 제가 본 댓글 중에서도 아직도 보여줄 게 많은 아티스트라서 참 좋다는 말이 인상 깊었는데 좀 중점 두신 부분이나 기억에 남는 반응 있으시면 말씀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예전에 땡큐 설명해 주셨을 때도 뭐 나다운, 유노다운, 유노답게 이런 표현을 많이 쓰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앨범이 아이노기도 하니까 내가 생각하는 유노다운, 유노답게는 어떤 모습인 것 같은지도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저답게 저다운 모습은 좀 두려워하지 않고 추진력으로 행동을 해 나가는 모습인 것 같아요. 네. 생각이 나면 미루는 습관보다도 생각이 나면 일단 해보는 게 저인 것 같고 네, 그런 부분들이 좀 시간이 걸릴 때도 있지만은 결국에는 저한테 자양분이 돼서 음악적으로나 어떠한 부분적으로나 인사를 드리는 것 같아요. 좋은 결과가 운이 좋게도 나왔었고 그 다음에 첫 번째 질문이 뭐였죠? 기억에 남는 네. 이제 반응들. 네, 이번 이제 선공개된 네. 콘텐츠들 밑에 기자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아직도 보여줄 게 너무 많은 아티스트다, 뭐 감다살이다. 네. 근데 혹시 좀 중점적으로 보고 계셨던 반응이나 지금 딱 기억에 남는 반응이 있으실까요? 굉장히 긍정적인 코멘트들이 사실 네. 많더라고요. 진짜 좀 티저 영상들 보여주고 나서부터 이런 뭐 아직도 할 게 많구나 뭐 이런 이야기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렇게 신선하다. 예. 윤호가 잘하는 것만 가지고 나올 줄 알았는데 좀 전혀 다른 틀을 가지고 나와서 신선하다라는 말이 좀 많았었어요. 댓글 중에서도. 그래서 그런 게 좀 기억에 남고 예. 오히려 윤호가 센 것만 잘하는 건 아니구나라는 댓글도 좀 인상 깊었던 것 같고요. 네. 네, 맞습니다. 저도 기억에 남는 게 언제부터 어떻게 준비해 왔는지 감도 안 잡힌다. 네네네. 이런 그것도 봤어요. 네, 그런 네. 반응도 있었고, 네, 굉장히 팬분들이 또 이번에 오후 6시에 전곡이 공개되면은 또 폭발할 것 같습니다. 네,
질문 감사드립니다. 자, 혹시 다음 질문 있으시면 손 들어주시면 네. 안녕하세요. 저 연합뉴스 이태수. 네, 안녕하세요. 네. 그 이제 아까 말씀하신 그 원동력 호기심에 이어서 질문을 드리면 사실 근데 호기심이 있다고 모든 사람이 이렇게 열심히 사는 건 아닌데 윤호윤호 씨 하면 추진력, 열심, 열정 이게 계속 따라오는데 22년 차에도 어떻게 이렇게 윤호는 열심히 살아가는가 이게 되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세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는 이유 그리고 SM에서 혹시 내 열정을 이어받을 만한 후배 눈여겨보신 후배가 있는지 궁금하고 또 하나는 가벼운 질문을 아까 2와 6을 말씀하셨는데 내년이 26년이잖아요. 맞습니다. 혹시 뭐 큰 거 오는 게 있는지 한 가지 좀 부탁드릴게요. 첫 번째 26년 너무 궁금합니다. 2월 네. 6일입니다. 네. 일단 팬분들하고 인사를 하는 거는 할 것 같고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기에는 지금 여기서는 그렇지만 큰 거 하나 있습니다. 네. 네. 아티스트로 큰 거 하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밖에 말씀을 못 네. 해주시는 거죠? 제가 나머지는 네네. 2월 6일 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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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대 잊지 못할 26년 26년 2월 6일일 것 네. 같습니다. 네. 그럼 여기는 이렇게까지만 부탁드리고 네. 첫 번째 질문. 어떻게 22년 차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열정과 호기심과 추진력을 유지를 하는지 그 살아가는 이유에 대해서도 첫 번째 질문을 주셨어요. 네, 많은 분들께서 사실은 윤호 열정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저는 사실 이 열정이라는 단어가 나도 매번 모든 거에 열정을 가진 성격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좋아하고 관심이 있는 거에서는 최선을 다하는 거고 저도 관심 없는 건 과감하게 거절하고 안 하는 성격이에요. 다만 이왕 막상 해보려고 한다면 그래도 확실하게 좀 경험을 해보자라는 주의라서 근데 그런 것들이 쌓여와서 지금이 된 거지 오히려 열정 이런 거에 의식하는 제 자신이 싫어서 오히려 그런 것들과 다르게 저는 항상 제 자신을 좀 삼자 입장에서 좀 관찰을 하려고 해요. 그런 부분들이 이번 뮤직비디오에서도 많이 나왔고 그리고 이어서 주신 질문 중에 뭔가 나의 열정을 닮은 후배가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표면적으로는 이게 분야별로 좀 다를 것 같습니다. 일단 운동 쪽에서 민호를 이기는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샤이니 민호 씨. 네. 특히 또 나 혼자 산다에서 나오는 민호의 모습은 저도 깜짝 놀랐거든요. 그만큼 자기가 좋아하는 거에 대해서 근데 저는 현재로서 키씨도 정말 열정가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 방송을 통해서 자기가 원하는 거랑 또 계속 앨범을 내지 않습니까? 크리에이티브하게 그런 부분들을 있고 좀 저희들 꼬꼬마 후배님들, 꼬꼬마 친구들한테 열정이 있냐고 물어본다면 저는 라이즈 친구들을 뽑고 싶습니다. 네. 라이즈 친구들이 되게 호기심이 많더라고요. 특히 또 이번 앨범을 또 열심히 이를 갈고 준비를 해왔기 때문에 이번에 무대에서 아마 보여주면은 그 열정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겠다 싶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질문 답변 감사드립니다. 자, 이제 시간 관계상 이번 질문이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질문 있으시면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조이뉴스 정지영 기자라고 하고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까 이번 앨범 설명하실 때 페이크와 다큐가 모두 공존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가수 윤호와 또 인간 정윤호 사이에 좀 다른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으신지 그리고 그 과정을 거쳐서 다 모든 게 다 나라고 받아들이셨다고 했잖아요. 네.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그렇게 받아들이시게 됐는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윤호라고 하는 부분은 대중분들께 많은 사랑을 받았던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로 인해서 열정, 건강 되게 많은 수식어들이 붙었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그거에 대한 의식하는 제 자신을 발견한 부분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긍정적인 측면도 많았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정윤호라는 이름을 가지고 활동을 해본 적이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끔 어떤 작품에서 네, 안녕하십니까 배우 정윤호입니다 정도였던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새롭게 시작하는 의미에서 정윤호라고 인사를 좀 드리고 싶었고, 정윤호에 대한 추억이 고등학교 때 딱 끊겨버린 거예요. 네. 그때부터는 윤은호란 이름이 이제 생기기 시작하면서 살아왔었기 때문에 나에게 제일 찬란했고 제일 순수했던 시절을 좀 안 잃고 싶어서 정윤호라는 부분을 좀 더 강하게 나타내고 싶었고요. 또 여기서 나이를 얘기를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거의 만으로 30대 마지막 나이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네, 그만큼 지금 제 나이대가 확실히 회사 어디를 가든 딱 중간 이상의 책임을 많이 지는 나이대가 온 것 같아요. 그러면서 고민도 많으실 때고 하다 보니까 이게 뭐 굳이 연예계 일을 떠나서 지금 딱 제 나이대에 제가 할 수 있는 건 뭘까라고 생각이 들었었어요. 일단은 이것저것을 다 받아들이고 또 정확하게 걸러낼 건 걸러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변화의 시기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동년배를 본 분들이 저를 보시면서 좀 힘을 내셨으면 좋겠고, 정확한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고, 그럼 뭐 많은 일들이 좀 내포되어 있습니다. 힘내십시오. 네. 힘내야 됩니다. 네. 윤호연 씨가 말씀해 주시니까 진짜 힘을 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자, 저희가 시간 관계상 질문은 여기까지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인사드리기 전에 마지막으로 오늘 와주신 기자님들께 마무리 인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귀한 발걸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늘 어떤 게 터닝 포인트였습니다. 항상 열심히 하겠습니다. 라고 인사를 드리기만 했었어요, 제가. 근데 이번 앨범은 그냥 어떠한 형태든 어떠한 결과를 나타내든 그냥 이 앨범은 접니다라고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만큼 많이 들어주시고요. 그리고 옆에서 또 추천도 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고, 또 여러분들 인생에서 여러분들께서 본인 자신을 제일 사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제가 약간 그런 밈의 약간 닉네임이 있다 보니까, 네. 그리고 생일자분들 미리 축하드립니다. 네. 네, 네, 미리 축하드려요. 네. 22년 차의 팬 아닙니다. 서비스인가요? 네, 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우리 윤호 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정규 1집 아이노 정말 모든 걸 담은 그런 솔직한 앨범입니다. 오늘 오후 6시에 전곡 음원 공개되니까요. 기자님들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것으로 윤호 정규 1집 발매 기념 기자간담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마지막 인사는 일어서서 드릴까요? 네, 자, 지금까지 저는 신하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서 원, 셰프, 셰프.